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연욱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앵클렉스 아동 파트를, 그죠? 제 파트를 지금 총 3시간을 지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이지만 50분씩 해서 벌써 150시간을 저희가 거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위장관계 파트가 조금 많았죠. 그래서 조금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범위 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꽤나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다루고 가고 있고요. 그 뒤에 부분들 조금 마이너 파트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고요. 분량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총 아직 오늘 이제 위장관계가 끝이 나거든요. 끝이 나고 나서도 그게 지금 4시간이 남아서 그게 총 4시간을 할 정도의 분량인가 하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시간을 잘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덥죠? 네. 지금 또 제가 또 앵클렉스 수업이 또 이렇게 아주 더운 여름이고 여러분들이 또 즐기고 계시는 그런 방학 때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이걸 활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혹시나 또 추후에 왜냐면 제가 이 강의는요 여기에도 올려두겠지만 또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그 채널 있죠. SNS 그 채널에도 제가 올려둘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보시면서 네, 앵클렉스 공부 혹시나 정말 추후에 진짜 미국 간호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천성 거대 결장을 할 차례인데요. 일단 앞에 부분 간단히 리뷰를 좀 할게요. 왜냐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조금 기억이 안 나실까봐 좀 중요한 부분만 조금 쿡쿡 한번 찍어가면서 보고 오늘 진도 선천성 거대 결장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위장 관계에서 첫 번째 구토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토가 뭐예요? 그죠? 구토는 보미팅이라고 하는 구토. 그죠?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성인이랑 조금 다른 부분은 키포인트는 이거죠. 아이가 구토를 하든 설사를 하든 가장 큰 문제, 기승전 뭐예요? 탈수입니다. 그래서 아가애들한테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탈수다. 그럼 탈수를 어떻게 예방하거나 탈수를 처치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구토를 하고 설사를 막 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게 탈수 교정을 해주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원인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탈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토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다 하세요. 그래서 구토를 했다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한 어떻게 특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좀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구토를 하게 되면요 알칼리증이 생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는 뭐였어요? 네. 위, 그죠? 우리 위에는 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토하게 되면 산이 어떻게 뿅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칼리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 중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도 위험한 것은 아이들도 구토를 하다가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흡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또 흡인, 폐렴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 뭐든지 ABC잖아요. 그죠? 그래서 A 그죠? airway. 그래서 기도를 개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구토에 관한 부분들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 지금 아이오 체크 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냐. 왜? 우리가 탈수가 문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찬물한몰, 점막건조, 눈물 야감소 이다 뭐예요? 탈수잖아요. 그러니까 탈수의 징후를 잘 파악하세요. 그쵸?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아이가 만약에 먹을 수
있다. 구토를 하더라도 먹을 수 있다. 아니면 굉장히 경미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탈수를 처치하기 위해서 경구용 제수와 요법 이건 이제 먹는 겁니다. 먹는 물을 주라는 소리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경구용으로 마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아이가 너무 탈수가 심하다, 그죠? 너무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먹지 못한다 했을 때는 IV로 수행요법을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사였어요. 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다? 그죠? 탈수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처치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아가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흔한 원인이 사실 로타바이러스입니다. 로타바이러스가 이렇게 위장관 쪽으로 조금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뻔합니다. 사정은 당연히 변의 양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탈수에 관련된 것들 꼭 체크하시고 또 중요한 부분 하나 더 나와요. 그 구토와 반대입니다. 구토는 산이 빠져나가서 알칼리증이 되는 거고요. 설사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가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재는 당연히 요거 한번 보세요. 탈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처치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장격리 실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어떤 균인지 아직 모를 수 있지만 균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방을 격리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또 나오죠. 탈수에 관련돼서 우리가 치료해야 되니까 먹는 제수와 용해 주시고요. 만약에 심하다면 뭐 하라고 했어요? IV 나오잖아요. 정맥 수행요법 주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토순과 구개열 한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토순이라고 하는 거는 입술이 갈라진 것, 구개열은 입천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교정을 할 때는 토순, 입술의 교정을 더 먼저 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입술은 일단 보이는 곳이죠.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9개월은 조금 뒤에 합니다. 1년 전후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토순과 9개월에 빨리 교정하지 않으면 아이가 이제 12개월이 돌쟁이가 되면은 조금씩 단어를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할 때 우리가 입술이 갈라져 있다, 입천장이 갈라져 있다면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때문에라도 빨리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중재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왜? 근데 토순, 입술이 갈라지고 입천장이 갈라지면 먹는 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체중이 빠질 수도 있고 탈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분, 뭐 체중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거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갈라져 있으면 먹기 빨기잖아요. 아기들은 지금 우유병을 빨아야 합니다. 근데 빠는 게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수유 방법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약간 그쵸? 젖꼭지도 특수 젖꼭지를 쓰는 거예요. 조금 긴 거예요. 길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젖꼭지들. 그리고 수유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 입술이 조금 닫아질 수 있도록 좀 붙여서 수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나오잖아요. ESSR이라고 하는 게 구멍이 큰 젖꼭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빨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구멍이 큰 거. 근데 구멍이 큰 젖꼭지 사용하면 또 위험한 게 뭐예요? 꿀떡꿀떡 넘어가서 흡인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세워서 수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어떻게 트름도 시켜가면서 그렇게 수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순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갈라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해야 하는데 교정은 당연히 뭐겠어요? 봉합, 슈처 하는 겁니다. 슈처를 하는데 아이가 입에다가 손을 계속 갖다 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호장치나 로감바 같은 이런 것들을 부착해서 아이가 입술을 만질 수 없게끔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9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월도 마찬가지 안을 이제 입천장을 슈처해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입 안에다가 슈처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입 안에요. 자극적인 것들은 넣거나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아기가 이제 입술이 갈라졌고 입천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관에 의뢰해서 같이 협력을 통해서 아이를 치료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식도 폐쇄와 식도 기관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는 뭐였어요? 그렇죠. 식도하고 위는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됐나요? 그쵸. 우리가 식도와 위가 연결된 것이 아니고 식도와 어디 막 옆에 기관이나 기관지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위로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고 기도나 이런 곳으로 우리가 음식물이나 이런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위험한 것은 질식 흡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되겠어요. 나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3C 증상이었잖아요. 질식과 관련된 증상이에요. 그래서 기도 쪽으로 음식이 넘어가면 기침 칵칵 하죠. 질식되고 청색증, 호흡곤란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중재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MPO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고 수술 전이니까요. 자, 그리고 쭉 나오면서 뭐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없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쭉쭉쭉 나오죠. 이런 거는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 위식도 역류가 있었죠.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쵸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식도 있고 이렇게 위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역류는 하부식도나 분문구 가략근의 이완이나 무력함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식도가 있어요. 이 위에가 상부식도일 거 아니에요. 요 밑에가 하부식도인 거예요. 그렇죠. 하부식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위에 어느 부분인가요? 분문부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하거나 약해져서 이게 어떻게 음식물이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위에 분문부죠. 이 아래쪽은 유문부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발생하게 된다. 근데 아가들의 위식도 역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좀 클수록 괜찮아집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애기들이 1년 정도가 이제 지나면요. 애기들이 스스로 앉을 수도 있고 하게 되면서 또 어떻게 걷게 되죠.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쭉쭉 잘 내려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괄약근 부분들이 잘 조금 크면서 미숙한 부분들이 또 성인 쪽으로 또 가게 되겠죠. 그럼 또 괜찮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게 중요한 부분들은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간단한 리뷰입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쿡쿡쿡쿡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근데 애기들이 계속 굿하고 역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지를 못해요. 예. 성장에 보세요. 불충분한 성장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잘 먹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구토를 좀 덜하게 하려면요. 여기 보세요. 농축된 저제요를 주면요. 아기들이 좀 구토를 덜합니다.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물이나 묽은 것들은 우리가 팍 하고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좀 덜하기 때문에 분유나 이런 거 좀 찐득찐득하게 타주시고 시리얼 같은 거 좀 넣어가지고 조금 찐득찐득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입자가 굵고 찐득찐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젖꼭지 구멍을 크게 해야 이걸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우리 치료제는 다 똑같습니다. 제산제. 왜냐면 위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산을 감소시키는 그런 약물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비후성 유문 협착증입니다. 요건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쵸? 유문 어디입니까? 여기 위에 아래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문 쪽에 옆에 있는 근육이 비대가 돼서 어떻게 해요? 요렇게 내려가는 CBD장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얇아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수술한다? 그렇죠. 옆에 있는 유문에 근육이 비대된 부분들을 탁 세로로 절개를 해주면 팡 하고 펴지면서 이쪽 부분들이 툭 하고 펴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유문협착증이 있으면요. 이렇게 토사성 구토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토사성 구토는 사출성 구토라고도 해요.
팍 하고 쏟아내는 그러한 구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사성 구토는 어떤 질병에서 생기느냐 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토사성 구토는 이러한 유문 협착증이랑 그리고 머리에 압이 상승이 되면 아이들은 쏟아내는 그러한 구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당연히 탈수에 관련된 기승전 탈수라고 했어요. 탈수의 부분들을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고 나오죠. 아이요. 잘 체크하시고 탈수 체크하시고 이런 부분을 치료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문근 절개술 아까 얘기했죠? 유문 옆에 있는 근육이 비대돼서 눌린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로로 절개해서 탁 잘라주면은 근육이 탁 하고 펴지면서 중간에 있는 유문 협착이 팍 하고 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제가 유문근 절개술 이야기입니다. 쭉 나오죠. 자, 그 다음 유당불내성은 뭐 다 얘기했던 부분이죠. 네, 우유에 대해서 소화시키는 락타아제라는 것이 어떻게 없거나 아니면 좀 적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우유에 들어있는 당을 소화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뭐라고 했나요? 우유를 먹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근데 만약에 먹어야 한다면 이러한 효소 대치요법 같은 것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빠져있는 그런 또 특수 우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먹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쭉 나와요. 소화 지방 변증도 비슷비슷한 맥락이었죠. 그래서 글루텐 장 질환이나 실리앙 스프루라고 불린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였어요? 네, 단백질이 문제인데 우리 밀가루 같은 것들요. 그래서 단백질에 있는 글루텐에 대한 불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밀가루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밀가루를 피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막 먹게 되면 어떻게 설사하게 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도 우리가 아까 뭐였어요? 소화지방 변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먹게 되면 설사하면서 지방이 둥둥 떠다니는 지방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오잖아요. 글루텐이 없는 음식을 줘라. 그래서 쌀, 수수, 옥수수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허용되는 음식과 금기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충수염은 다 아시는 거 맹장염을 얘기를 하지요. 자, 맹장염.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 맹장이 어디부터인지 아셔야 되죠. 그래서 맹장은 오른쪽 우하복부에 있어요. 그래서 제화부 쪽에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요. 맥버니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눌렀다 뗐다 했을 때도 굉장히 아픈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복막염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수염이 딱 생겼을 때는 빠르게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복막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때는 막 고열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아프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을까요? 입 수술 전에 이 부분 중요하죠. 수술 전에는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의 변화를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괜찮아졌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를 주지 않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면은 진통제 줘도 되겠죠.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파트입니다. 선천성 거대 결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선천성 거대 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장에요. 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도 장에.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에 신경이 제대로 분포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변을 보지 못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왜? 신경으로 운동을 하니까요. 신경으로 어떻게 연동 운동을 해줘요. 대장에서도 물렁물렁 해서 변이 내려가게끔 해주게 되는데 신경이 분포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이 계속 쌓이게 돼서 어떻게 그 결장 부분, 장 부분이 커지는 거예요. 변이 쌓이면서. 그래서 이게 선천성 거대 결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설명 한번 보시면 선천성 무신경절증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면 신경이 없다. 그리고
거대 결장으로 알려진 선천성 기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과 하부 결정에 중요한 거 나오죠. 신경절 세포가 없는 것. 신경이 없어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이 내려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변이 위에 장에 쌓이게 돼서 거대해진다. 자, 그리고 소장의 연동 운동이 적절치 않아서 기계적 장폐색도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왜? 운동 안 되니까 변 못 내려가니까 거기서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괴사되고 썩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직장 생검을 할 수 있겠죠. 직장 생검은 신경절 세포가 없다는 조직학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이옵시를 통해서 신경절 세포가 없다라는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열도 나고 피로감 있고 위장에 출혈하고 그리고 굉장히 묽은 설사를 동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요? 그냥 흘러 나오는 이러한 설사 양상을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시면 경증이나 중증도의 질환의 치료는 변 완화제나 직장 세척을 통해서 만성 변비를 경감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얘기들 어떻게 해요? 운동 하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계속 변비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치료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아동들은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데 보시면 신생아기에는 일시적인 결장루, 장루를 하는 겁니다. 결장루를 통해서 장폐색을 완화시키고 정상적으로 신경을 자극시켜서 팽창된 장이 정상 크기로 돌아오게 합니다. 장을 부분적으로 잘라내는 완전한 외과적 교정술을 실시할 수 있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있었던 결장률 당연히 폐쇄시키시면 되겠죠. 장을 연결해 주게 되니까요. 장을 어디 연결하겠어요? 신경절이 있는 부분에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을 다시 하게 될 것이고 변은 제대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팽창된 S 결장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부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얇아져 있는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얇아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신경절이 없는 무신경절 부분이다. 그리고 밑에는 렉첨, 그죠? 직장입니다. 아래로 변이 내려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결장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커져 있잖아요. 거대. 왜? 이쪽에 신경이 없어요. 운동해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변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 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커져 있는 부분은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네. 왼쪽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왼쪽 부분에서 우리가 만졌을 때 커져 있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천성 거대결장 사정할 때 우리가 신생아기일 때는 어떤 걸 체크해 봐야 되느냐? 태변의 배출이 거의 없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냐? 아까 운동해서 어떻게 해요? 변이 나올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의 태변, 첫 번째 변을 보는 부분들이 태어나서요. 배출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쪽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빠는 거 거부할 겁니다. 아기들은요, 먹을 때 빱니다. 빠는 욕구로 우리가 먹게 되는데요. 빠는 거 당연히 거부하죠. 먹기 싫은 겁니다. 왜? 변이 안 나오니까 계속 쌓입니다. 배 고플까요? 안 고파요.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먹지 않게 되고요. 배는 당연히 빵빵한 겁니다. 그죠? 변이 차 있어요. 배가 빵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담즙이 섞인 구토가 나오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결장 부분까지 어떻게 해요? 내려갔습니다. 음식물이 일단 그죠? 내려가 있어서 쌓여 있는 거죠. 12지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토를 했을 때 담즙이 섞여져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동 조금 큰 아기들 봤을 때는 아기가 체중이 늘지 않겠죠. 왜? 잘 먹지 못합니다.
성장이 지연될 수 있고요. 당연히 배는 빵빵합니다. 굿도 나옵니다. 그렇죠. 왜? 우리도 똑같아요. 배에 계속 변이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굿도 설사와 교대로 나타나는 변비 계속 나타나게 되고요. 리본 모양의 냄새가 나는 고약한 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본 모양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쪽으로 크게 내려가 변이 이렇게 제대로 정상적인 변이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좁은 그 공간으로 어떻게 해요? 찍 하고 리본처럼 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애기들은 일주일에 1회 정도의 대변을 봐요. 그리고 방귀라고 하죠. 그 가스는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여기 책에는 없어서요. 하나 빠졌는데요. 일단 보면은 아까 선천성 겨대결장은 오른쪽에 있다고 했나요? 왼쪽에 있다고 했나요? 왼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 배, 아랫배를 딱 촉진을 하시면 딱딱한 변이 만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혹 국시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앵클렉스 책에는 빠져 있어서요.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과적 관리에서는 저섬유성이 주라 했죠. 왜 저섬유성이요? 고섬유를 줘야 막 자극을 해서 변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저섬유성을 줄까요? 맞아요. 지금 아이는 배가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섬유성을 줍니다. 고섬유질 음식을 주면요. 계속 배를 자극해요. 변이 나오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통증을 줄여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어떻게 줄여주기 위해서 저섬유성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고칼로리 고단백질 줍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네, 애들이 체중도 막 줄고요. 잘 안 먹으니까 성장 지연되기 때문에 고칼로리 고단백질 음식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IV로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변 완화제 투여합니다. 변비가 계속 심해요. 그래서 변 완화제를 투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장 세척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해요? 변이 계속 쌓이면 결국 장 폐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장을 어떻게 계속 세척해서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외과적 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과적 관리는 수술 전에 간 어떻게 할 것이냐? 장 기능을 사정해요. 네, 장 기능을 사정하고 그리고 네, MPO 상태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수분과 전해질 상태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 탈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맥수행요법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세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처방된 항생제 투여할 수 있고 다 기본적인 겁니다. 아이유 체크 하셔야 되겠죠? 체중 측정하셔야 됩니다. 애기 성장 지연될 가능성 높아요. 복부 둘레 측정하셔야겠죠? 왜? 거대결장으로 계속 복부는 팩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부팽만과 관련된 호흡곤란 증상도 관찰하셔야 됩니다. 배가 빵빵해지면요, 호흡이 힘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수술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직장 체온 재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압력이 어떻게 해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체온 재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매일 필요시 복부 둘레 측정을 하셔야 하고요. 자, 뭐 당연히 당연한 것들이죠. 수술 부위 발적 분비물 다 사정해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6번째 보시면 장음이 돌아오고 이거 가스입니다. 가스가 통과할 때까지 금식 상태를 유지합니다. 장음은 대개 48에서 72시간 내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먹는 것들을 주면 되겠죠. 자, 다음 연동운동이 돌아오기 전까지 간헐적으로 흡인을 해주기 위해서 NG 튜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동운동이 돌아오기 전까지요. 네, 석션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튜브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8번 보시면 우리가 경구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IV로 수행요법 유지하시면 되고요. 점점 괜찮아진다면 맑은 유동식으로 식사 시작하면서 처방에 따라서 정상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탈수와 수분 과부하 상태를 관찰하셔야 되고요. 아이오 체크해 주셔야 되고 체중 측정 해 주셔야 되고요. 통증 사정 기본입니다. 통증 사정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진통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결장루 간호와 피부 간호에 따른 지시사항을 부모에게 교육해 주셔야 되겠죠. 네, 결장루. 자, 여기까지가 선천성 거대 결장입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시죠? 네, 그거예요. 결론. 장에 신경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변은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에 계속 쌓이게 된다. 그러니까 장이 어떻게 돼요? 커진다. 그렇죠? 그게 선천성 거대 결장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질환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질환은 장중첩증입니다. 요것도 당연히 저하고 배운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예요. 장중첩증 뭐겠어요? 장이 겹쳐졌다. 이겁니다. 그렇죠? 장이 겹쳐졌다. 설명 한번 보시면 장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을 장중첩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상부장이 하부장 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건데요. 어디에 가장 많으냐? 회맹부요. 회맹부가 대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95%로 가장 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맹부와 대장 이쪽이 어디 쪽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 설명 들어갑니다. 말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장 내용물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막혀버린다. 자, 그래서 사정 보시면 태아와 같은 애기들 무릎을 가슴에 끌어당겨서 붙이고 소리를 지르며 우는 심한 산통성 복통입니다. 그러니까 산통성 복통은 뭐 겪어보실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매우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너무나 아프다. 위액과 담즙이 섞인 구토입니다. 그래서 위액이 섞였을 때는 처음이에요. 처음에는 위액이 섞인 구토를 하다가 점점 갈수록 마지막에는 담즙이 섞인 구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혈액과 점액이 섞인 젤리 모양의 변이 나오게 돼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장이 겹쳤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괴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이 제대로 된 모양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괴사됐고 거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혈액이 섞이고 그런 변이 나타나게 된다. 자, 다음 우측 상복부에 촉진 가능한 소세지 모양의 덩어리가 촉지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있더냐? 어느 부분에서 아까 회맹부와 대장 안으로 들어간다. 회맹부 쪽이 어디 쪽이다? 왼쪽 우측입니다. 우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 상복부에 왜냐면 말려 들어가서 삥 하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복부에 촉진 가능한 소세지 모양의 덩어리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우측이라는 거. 왜? 아까 얘기했어요. 회맹부 쪽이 오른쪽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탕 하고 말려 들어가서 툭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측 상복부를 만졌을 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장과 장이 겹치면 비엔나 소세지 있죠. 그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 소세지 모양이 촉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부 팽만과 압통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자, 중재 한번 볼게요. 중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장이 겹쳤을 때 장이
빵꾸 뚫릴 수 있어요. 성공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날 수 있고 심박수 증가할 수 있고 혈압 의식 변화 같은 거 쇼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관찰 잘 하시고 노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처방된 약 주면 되고요. 비기관을 통해서 감압이 처방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번 한번 볼까요? 만약 천공이나 쇼크의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처방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먼저 이거 시도하셔야 됩니다. 정수 압복원. 뭐라고 똑같이 얘기하느냐? 발륨관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발륨관장 통해서 어떻게 발륨을 탁 어떻게 그 항문 쪽으로 탁 하고 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압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장이요 팍 하고 펴질 수가 있어요. 네, 펴질 수가 있어요. 펴질 수 있고 그리고 발륨 관장을 또 하는 이유는 발륨을 또 넣음으로써 어떻게 또 우리 엑스레이나 이런 거 찍었을 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이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무조건 정수압 복원입니다. 발륨 관장을 통해서 장을 한번 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분을 이용하여 지문 부위 압력을 가는 것이죠. 예, 바륨을 넣어서 그쪽 관장약을 탁 넣으면 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탁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시도를 해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수압 복원 후에는 바륨이 잘 통과되었는지와 변의 양상을 통해서 정상적인 장의 기능이 돌아왔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보면은 바로 정수압 복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수압 복원을 하기에 너무 늦었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아예 완전히 괴사가 됐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OP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장 절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아파하거나 하면 일단 장 중접종을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정수압 복원이라는 이런 처치를 하시면 아기의 예후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복벽결손입니다. 복벽결손도 저하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복벽은 뭐예요? 배요, 배. 배에 있는 벽. 그죠? 그래서 복벽증의 결손으로 인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있는 복부를 막아주는 그 벽이 어떻게 없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요? 장기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복벽결손이라고 하는 거는 복벽층이 결손돼서요. 복막이 둘러싸여 있지 않아서 복강 내 장기가 밖으로 튀어나온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복벽결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복벽결손 중에서 우리가 재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제대를 통해서 그죠? 제대를 통해서 복막 내 장기들이 탈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 배꼽을 통해서 장기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막아지는 복벽과 복막이 없기 때문에 훅 하고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복벽결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얘는 반투명 낭의 장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다른 질환보단 조금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반투명 낭에 쌓여 있고요. 근데 문제는 낭이 파열되면 복부 장기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낭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복부 장기들의 건조를 그죠? 막기 위해서 낭을 생리식염수로 적신 묵은 거즈로 잘 덮어 주셔야 됩니다. 낭의 손실되지 않게끔. 그리고 영아는요, 낭을 통해 열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을 잘 측정하셔야 되고요. 수술 전에는 낭이 파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 낭이 파열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벽결손은요, 낭에는 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열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낭이 파열되면 이제 감염의 소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체온 문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위벽파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벽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복벽 갈림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소장의 탈장이 제대 측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류, 그러니까 배꼽의 바로 위에 보통 우측에서 많이 탈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위벽파열 같은 경우에는 노출된 장을 싸고 있는 얘는 막이 없습니다. 네, 막이 없어요. 그 더 문제가 되겠죠. 노출된 장을 생리식염수의 적신 패드로 느슨히 감싸주고요. 감싸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출된 장이 팽창되면 또 둘러싼 것이 압력을 가하고 괴사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노출된 장을 둘러싸는 것은 이것은 삼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수술 전에는요, 얘는 낭이요. 낭을 둘러싸는 막이 없기 때문에 수술은 출생 후 몇 시간 안에 빨리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요, 이 수술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단계적 교정을 합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막에 쌓여, 싸가지고 어떻게 점점 줄여갑니다. 그 막을. 그래서 어떻게 그 장이 작아지면 쑥 하고 지워넣게 되는 단계적 교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재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나요? 낭이 없죠. 낭이 있다. 그죠? 낭이 있다. 근데 위벽파열은 낭이 없다 하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대 탈장과 서해부 탈장, 음낭 수종입니다. 자, 설명 한번 볼게요. 비정상적으로 개구된 봉벽을 통해서 장이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탈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탈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동에게 탈장은 대개 배꼽과 서해부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음낭 수종은 음낭 내에 복수가 차는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이 세 가지 뭐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제대 탈장은 배꼽 주위에 부드러운 종창이나 돌출이 있는 거고요. 서해부는 어디예요? 사타구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복구가 가능한 통증이 없는 서해부 부종이 있습니다. 서해부 쪽 만져보면 좀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것도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사정을 할 때. 자,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이 탈장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이게 복벽이 열려가지고 지금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울거나 기침할 때 압을 가했을 때 탈장 부분이 불룩하게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감돈 탈장입니다. 감돈 탈장. 이것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장의 하부 분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의 하부 분절이 서해부 낭에 단단하게 끼어 들어가서 혈액 공급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복막에 낭상 팽출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복강 내 장기가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과적 교정이 필요한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감돈 탈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아올 수 없는 탈장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장폐색.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혈액 공급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괴사됐다는 소리잖아요. 끼어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장폐색과 괴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네,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해 줘야 된다. 정답 네 번째, 비교통성 음낭수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통성 음낭수종. 그리고 밑에는 교통성 음낭수종. 뭘 몰라도 비교통성은 어떻게 해요? 통하지 않는다. 교통은 통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복관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습니다. 복수가 음낭에만 딱 고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체액이 재흡수됨에 따라서 보통 1세까지는 이게 흡수돼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통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교통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부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음낭과 복막강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탈장과 또한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복막강과 음낭이 열려 있어서 교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술 후 중리 한번 볼게요. 탈장에 대해서는 수술 후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바이탈 체크하시고 상처 감염 체크하시고 발적이나 분비물 관찰하시고 아이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통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음낭 수정에 관련돼서는 수술 후에는 얼음 주머니를 적용해줘서 통증과 부종을 경감하기 위해서 음낭 지지대를 제공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2에서 4주 동안 스트레들, 장난감을 피하도록 부모에게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드 장난감이라고 하는 거는 다리를 막 벌리는 그러한 장난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고 음낭이 즉시 정상 크기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교육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변비와 유분증입니다. 자, 변비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변비라는 거는 변을 자주 보지 못하고 변이 건조하고 딱딱해서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비를 우리가 정의할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일에 한 번 변을 볼 수 있다면 변비입니다. 라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유분증이라고 하는 거는 변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약간 흘리는 거죠. 변실금처럼. 변실금인데요. 예고 없이 불수의적으로 일어나서 아이들의 옷이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분증은 또 하나는 특징이 A가 변을 잘 가리다가 또 가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변비 한번 볼게요. 변비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느냐? 복부 통증이 있겠죠. 팩만이 없는 복부 산통이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변 덩어리, 촉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딱딱하니까요. 증가 혹은 감소된 장음이 있을 수 있고요. 식욕부진, 변비 있으면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식욕부진이 있을 수 있고 오심과 구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유분증이에요. 유분증은 변으로 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문 주위를 긁거나 비벼댈 수 있겠죠. 가려우니까요. 변 냄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병입니다. 자, 중재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한 변비는 수분과 전해질 섭취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수분과 전해질 섭취 증가, 뭐 당연한 거죠. 자, 유분증은 3에서 6개월 이상 걸리는 중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변 가리지 못하는 증상 같은 것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분변 매복이 없을 때까지 처방대로 관장을 실시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반복적인 관장으로 인한 고나트륨 혈증이나 고인혈증이 관찰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수분이 많이 나가면요,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쵸? 그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나트륨이 어떻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예. 물이 많이 나가니 몸엔 어떻게 소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체크해야 된다. 처방된 변 완화제나 설사제를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변비에 도움이 되는 고섬유 식이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도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빵, 그쵸? 곡물, 현미빵, 그죠? 시리얼 이런 것들.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이거잖아요. 채소, 그쵸? 채소 같은 것들이 조금 자극을 주기 때문에 변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여러분 요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말린 자두, 우리 푸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국에 팔기도 하고 여러 군데 지금 많이 조금 융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말린 자두 이 푸른을 먹으면 굉장히 배에 있는 그 복부가 조금 팽만이 되면서 좀 자극을 줘요. 그래서 변이 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타 고섬유질 간식류 어쨌든 고섬유식 식이를 하셔야 변비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이 위장관계 파트가 좀 중요해서요. 제가 아까 리뷰를 조금 해서 오늘 위장관계 부분을 다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요. 제가 이어서 왜냐면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오늘 하지 말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또 이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됐나요? 네. 그러면 오늘 했던 거 꼭 한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위장관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장관계 부분이 끝나게 되면 이어서 다음 파트 이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